아까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옆에 있는 사주를 가진 사람 한번 보십시오. 을, 묘년, 일간으로 따지면 갑, 인, 일간, 그리고 을, 해십니다. 목이 몇 개입니까? 5개죠. 산술적으로 5개입니다. 8개 중 5개입니다. 그러면 사주에 목이 엄청 많다고 했죠? 목이 왕한 사주입니다. 이 사주에 목이 많다면 어떤 스타일일까요? 어떤 성격일까요? 어떤 특성과 기질을 가지고 있을까요? 쉽게 얘기해서 너도 챙기고 너도 챙기고 다 챙길게 아주 유연한 리더십의 소유자입니다. 자, 사주 원국에 기본적으로 목의 기운이 3개 이상 되면 목의 기운이 왕성한 사주라고 표현합니다. 일단 사주에 목이 많으면 남 챙기기 바빠 죽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좋게 말하면 착한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오지랖퍼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여러 명 있지 않습니까? 부탁 거절 잘 못하는 친구죠. 거절을 못합니다. 혹시 그런 성격이신가요? 혹시 목이 많은 사주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자, 사주에서 목은 성장, 홀로서기, 적응력 같은 긍정적인 에너지, 이런 에너지가 많은 오행입니다. 갑을, 인묘, 사주에 목이 왕하다는 기준은 단순하게 오행의 목 숫자만 가지고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우선 우리는 사주에 목이 많으면 어떤 성향과 기질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게 알아보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가볍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립심이 투철합니다. 미래지향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장과 솟아오르는 힘을 의미하는 목은 정말 앞장서기 좋아합니다. 오행에 금이 있는데요. 금의 목적과는 다른 리더십이에요. 금도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금은 내실 있는 그런 자기의 세력을 갖추기 위함이고요. 목은 그냥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못 먹어도 고 뒤를 보지 않습니다. 진취적인 성향 때문에 항상 앞장섭니다. 리더를 차지합니다. 타인과 협력을 잘하는 편이지만 역량적으로도 혼자서도 일을 척척척 잘해냅니다. 만약에 좋지 않은 상황이라면 굽힐 줄도 압니다. 타인과 협력해서 생존을 잘하기도 합니다. 나쁜 게 아니죠.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사회성이 좋다라는 그런 표현하는 거잖아요. 좋게 말하면 야, 그 친구 참 성격 좋아. 이렇게 바로 자립심이 투철합니다. 자, 두 번째, 팔랑귀의 대명사입니다. 응? 그래? 오, 대박. 그렇구나. 맞아, 맞아. 야, 그렇게 하면 되겠다. 팔랑팔랑 팔랑귀죠. 타고난 긍정적인 성격, 또 진취적인 생각 때문에 주변에 사람도 많고 타인과 협력을 잘하는 타입입니다. 그만큼 귀를 잘 기울이는 편이죠. 팔랑귀가 많습니다. 실제로 귀가 막 움직일 것 같아요. 팔랑팔랑 거리면서 잘 듣고 잘 믿어요. 착하잖아요.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 때문에 일단 수긍을 합니다. 수긍. 그리고 득과 실 잘 안 따집니다. 목 기운이 통상 그런데 간목이 더 심하고 을목은 조금 따지긴 합니다. 실리를 좀 추구하기 때문에요. 자, 남의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은 상대도 나의 말을 잘 들어준다는 상호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좋은 관계가 형성됩니다. 자, 편향된 믿음은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기, 빚, 배신 이런 다양한 칼들이 나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 많은 사주는 남의 말에 귀 기울이되 자기 자신에게 득과 실을 좀 잘 따져서 판단하는 그런 안목을 키우셔야 합니다. 자, 다음 용두사미로 정리합니다. 대체적으로 일복이 차고 넘칩니다. 일을 많이 해야 할 팔자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 일을 정말 많이 합니다. 없는 일까지 막 만들어서 해냅니다. 그런데요,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호기심이 많아서 한자리에서 오래 일을 하지 못하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팔랑귀까지 있죠. 그러니까 일단 저지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못 먹어도 고 수습이 안 되는 점은 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도박, 사이버 게임, 도박 있죠. 이런 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추진력이 있고 성장해서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실력은 일치월장할 수가 있으니까 집안 쫄딱 말아먹을 수 있는 재주가 또 숨어 있기도 해요. 낙천적인 성격이란 말입니다. 또 그래도 굴하지 않습니다. 나는 성공할 수 있어. 무조건 뭐 다른 사람과 달라. 다른 사람은 안 돼도 나는 돼. 이런 스타일이죠.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그 이후에까지 좀 일까지 생각하고 고민해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그렇게 실천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다음. 자, 네 번째. 이런 목의 기운이 왕성한 사주를 잘 보면 정말 발발거리고 잘 돌아다니는데 은근히 알고 보면 고독한 그런 스타일입니다. 유수한 성격에 남들 잘 보살피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이 많은 편이에요. 그러나 또 간섭받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 나무는 그늘을 만들어 주는데 자신이 그늘에서 쉬고 싶진 않아요. 햇볕과 수분을 통해서 계속 양기를 받고 성장하고 싶어 하지 그냥 쉬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독립심이 강합니다.
나의 아픔은 타인에게 말하지 않고 또 그러면서 타인의 마음이 다치면 자기가 더 아파하고 정말 자기 아픈 것은 내동댕이 치고 타인을 돌보는 착한 어진 성격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이긴 하지만 심리적인 안정감이 좀 떨어지면 급격히 고독해집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감정 기복이 다소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자신을 돌아봐야 해요. 그리고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목 많은 사주와 또 관련된 직업이 있죠. 호기심과 도전 정신으로 뭉쳐져 있는 직업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건 간단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예술가, 작가, 연구직, 교육자, 의료인 등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사주에 목이 많으면 이런 호기심과 도전 정신을 적극 발휘하는 그런 직군, 교육자, 의료 관련업이 좀 어울립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사주에 목이 많아서 생기는 단점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단점 어떻게 보완할까요? 목이 많은 사람들의 특성 계속 얘기를 했죠. 일단 저지른다는 거, 뒷수습이 문제죠. 그렇다면 일단 이 저지르는 성향을 어떻게 제어해야 할까요? 저지르기 전에 사전에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런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오행의 생극, 극에서 금, 극, 목, 극의 기운으로 제어하고 컨트롤 해줘야 합니다. 금의 기운을 보충해주면 조금 도움이 되겠죠. 물상론적으로 금속 액세서리 착용하고 또 금속 가구 배치하고 집안의 화초와 화분을 좀 제거하고 또 흰색 또는 금색 계열의 그런 옷이라고 개운법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물상적인 그런 얘기죠. 마음의 안정을 좀 찾고 이해하라고 물상론을 얘기하는 것이지 물상론이 전부인 것 마냥 행동하면 주객이 전도되는 겁니다. 자, 목이 많은 사주라고 저지르고 보는 행위를 하지 않고 사전에 조금 더 고민하고 판단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판단해야 되겠다라고 의식하고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일상의 영역에서 금 기운을 보충하려는 정도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사주에 목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보충해야 될까요? 목 기운을 봄에 위로 솟구치는 그런 기운이라고 말씀드렸죠. 봄은 추운 겨울을 지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 얼어붙은 땅 속에 씨앗을 뚫고 올라와야 하는 간절한 상태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 씨앗은 또 얼어붙게 되고 또 굶어 죽을 그런 상태라는 거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우리 보릿고개라는 말 썼지 않습니까? 봄에 먹을 것도 없고 일도 못해서 굶어 죽을 지경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매우 불안해지고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걱정하는 마음이 막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주에 목이 없다고 해서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자기만의 사주 특성이 다 있고 또 보완하고 보충하면서 그 사실을 알고 잘 활용하면 되니까요. 자, 사주에 목이 없다면 일단 호기심이 없고 도전을 잘 안 하게 되는 특성이 있어요. 심하게 말하면 좀 의지가 박약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좀 심한 말이지만요. 그냥 여행이나 다니는 도전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손해볼 것을 감수하면서 좀 리스크를 감내해 나가는 그런 도전 같은 겁니다. 현실에 좀 안주하는 그런 두려워하면 새로운 시도를 하지 못하는 거죠. 자, 사주에 흰색 금기운과 또 검은색 수기운이 강하면 다소 변화를 두려워하면서 호기심이나 도전 정신이 좀 약하고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면서 척박한 삶이라도 수긍하고 조용히 살아가는 기운이 있습니다. 이렇게 목이 없는 사주를 가진 사람들의 도전 정신이 부족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거나 두려움이 많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 간절함 얘기했죠? 이 간절함도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우스갯소리로 회사 다니는 사람들한테 회사 일 열심히 좀 하는 방법을 그럼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입니다. 빚을 지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열심히 일하게 되니까요. 이런 말이 있었죠. 또 회사에서의 직급은 또 어떻게 되십니까? 라는 질문에 노예입니다. 라고 해학적으로 위트 있게 대답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무엇일까요? 열심히 해야만 하는 환경에 놓여진 것, 간절할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스스로 만들어 놓는 것, 그런 것이 목에 사주가 없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도전 정신과 환경이 아닐까 합니다. 다시 말하면 편안함을 버리는 환경 속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한 목이 없는 사주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 인체의 오장육부 중에 간, 담이 약할 우려가 있다고 했죠. 간담이 서늘하다라는 말을 쓰듯이 이런 간담이죠. 자, 간은 우리의 신체 중에서 피로를 담당합니다. 피로. 제가 지난 3강 오행 시간에 간 때문이야
이렇게 제가 노래도 불렀었지요. 이 목의 기운을 담당하는 신체 기관입니다. 간땡이가 부었다, 담이 작다 이런 말도 쓰죠. 다 이런 용기와 도전 정신, 호기심 이런 것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목의 사주를 나타내는 것이죠. 자, 이럴 때 비타민 C, 신맛 이런 것도 새콤하고 상큼한 음식을 먹는 것도 일상의 활력에 좀 도움이 됩니다. 자, 또한 목 기운을 보충하기 위해서 집에 화분을 가까이 하고 나무를 옆에 두고 하라는 얘기도 들어봤을 겁니다. 물상론 차원에서 화분을 집에서 키우면 목의 기운이 좋아진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나무에서 목의 기운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 안의 의미를 잘 뜯어보면 이 씨앗이 발알을 하고 새싹이 되죠. 그리고 묘목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 성장을 하는 거죠. 열매를 맺는 과정 중에서 또 가장 첫 번째 단계, 이 씨앗, 새싹 단계 아니겠습니까? 새싹에 대해서 무럭무럭 커나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목의 기운이라고 표현합니다. 단순히 화분을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고 인생의 활력을 찾아 나가는 방법이 좋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목의 기운을 상징하는 봄, 아침 이런 기운을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셔서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아침에 싱그러운 기분도 느끼고 그 새벽, 그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의 바지런함도 느끼고 강한 생명력과 활동력의 기운을 느끼시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우리 봄만 되면 상춘객이라고 해서 봄꽃 나들이, 공원 나들이, 야유회, 체육대회 같은 거 많이 하죠. 야외로 활동적인 움직임, 그런 기운이 목의 기운이니까 그러한 육체적인 야외 활동도 매우 좋다고 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도 넓히고 또 노력해야 합니다. 사주에 목이 없으면 새로운 사람을 잘 못 만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낯가리고 어색해가지고 하루 종일 있는데 인사만 하다가 끝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MBTI로 따지면 극, I 이런 분도 계시잖아요. 나보다 어린 사람들 조건이 없죠. 선하죠. 어집니다. 나보다 활동적인 사람들, 밝게 웃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모습들을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음양오행 중 목의 기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목의 기운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사람들의 성향에 대해서, 그리고 목이 많은, 반대로 목이 없는 사주를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런 많고 적음의 문제 다 양으로 이루어집니다. 목이 많으면 다른 것들이 적어서 좋은 것입니다. 목이 적으면 또 다른 것이 많으니까 목이 적어서 좋을 수도 있습니다. 다 생각하기 나름이고 인생의 여정에 잘 참고하셔서 자기 스스로 노력하고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면 또 결국에는 균형과 조화가 충만한 그런 삶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제 4-2강 화의 사주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여러분 많이 감사합니다. 내가 가지고 태어난 나라는 사람을 알고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며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인연과 일, 그리고 나의 마음가짐이 서로 어우러져 내 인생의 큰 그림이 완성되어가는 그 길을 함께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